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 라켓을 개발한 유시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선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주간 탁구 치시느라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취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탁구를 치는 사람으로서 그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탁구사리의 고난을 함께 위로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본적인 숙지사항이나 개별적으로 무심코 탁구를 시작한 분들에게 하나의 교육이자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각 라켓의 사용법을 주제로 라켓별 잡는 그립법과 또 연습하는 방법에서의 색다른 도구 등을 소개함으로써 라켓의 전반적인 사항과 부속 기구 등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개발한 특수 개인용 연습 도구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 인생살이와 탁구살이를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귀뜸해 드리고 지나갈까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현대과학 발전의 근거가 말하자면 과학적 원리 그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의 행동과 문명 등의 과학의 원리가 그대로 뿌리 깊게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 간단히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싶다면 우선 종이접기 순서를 알아야 결론에 가서 종이 비행기가 완성되어 날려보내듯 탁구를 잘 치려면 무조건 잘 치는 사람을 따라 한다고 달려들면 지쳐 포기하고 마니까 차분히 초보부터 중급, 상급의 순서를 밟아 본인이 느끼기를 세월만 자꾸 흘러가더라도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한다 했듯이 언젠가는
높은 고지를 올라가듯 그 과정이 힘들고 숨차도 참으며 정상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 변치 않는 인생 진리이며 이것은 탁구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반이 무식하면 상놈이 양반 행세한다는 옛말도 있고 벼락 부자는 돈의 원리를 배우지 않아 돈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하고 다시 거지로 돌아간다는 뜻과 같은 것이니 그래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저는 우선 돈의 원리와 생리를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터득해야 하듯 탁구를 잘 하자면 탁구의 기본을 철저히 갈고 닦아서 고차원적인 탁구 전반 지식과 기술 배양과 탁구 세상의 인간관계를 쌓아가야 고수의 자리에 임할 때 후배들의 존경받는 인물로 견딜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인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회사 사장이 힘없고 무능하면 직원이 운영권을 쥐고 흔들려 한다는 말과도 같으며 또 다른 신상 문제로서는 개인 건강상의 문제도 자기 몸을 막 돌리면 자기 몸 안의 세포기관들이 자기 보고 알아서 몸 관리 못한다고 자기라는 인간을 못 믿겠다고 오히려 병들어 지치게 만들어 죽음을 통해 세포들은 그 몸을 떠나버리고야 마니 자기 몸을 똑바로 서려면 자기 완성의 길을 기필코 가겠다는 주장과 의지가 강해야 존재하듯 탁구의 길도 결국 고수의 길로 향하는 구도의 길처럼 대기만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스님도 재물이 못 갚고 의사도 자기 병은 다른 의사에 맡기고 만물 박사라고 칭해도 자기 아는 것만 떠들어 된다고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가본 길을 가자면 선임자나 스승한테 배움을 구해야 하는 인간 사회의 구조는 인류 생존 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탁구도 소속 탁구장에 정착하여 레슨 코치로부터 하나, 둘, 한 발, 두 발, 기본 자세, 기본 기술, 기본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서서히 터득해 나가자는 결심이 탁구에 임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느 분야에서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가 승부의 초점이고 최대의 관심사인데, 마라톤 대열에서 수십 명이 똑같이 출발해도 골라인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듯, 노력한다고 다들 1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뛴 자는 중간은 간다는 말도 있듯이, 결론은 노력한 자에게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며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던 그대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다면 틀림없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리라 믿고 전진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을 다시 다져본다는 말하자면 바탕을 다시 주춧돌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럽지만은 라켓 유행별, 유형별 그리법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집중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발전하여 어느 곳에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구, 새로운 사람, 모든 이 삼박자가 철저하게 발전 위주로 개선되고 진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기존 세력으로 눌러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도태되고 후진들에게 밀려나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자세로 경기에 임하기 전에 확고부동한 자기 신념과 새로운 기법, 기술, 테크닉을 나름대로 노하우로 실력 배양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탁구 유형별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켓 유형별 그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펜 홀더. 이 펜 홀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펜 홀더, 이렇게 잡고 뒤에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면은 펜홀더 원칙은 이 앞면만 러버를 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엄지를 펴고 꽉 잡을 때는 엄지를 눌러주겠지만은 엄지를 회전력이 있을 때는 백으로 갈 때, 백 푸시를 할 때 이렇게 엄지를 유동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엄지를 꽉 누르지 말고 엄지를 이렇게 쭉 앞으로 내밀고 있다가 검지로 꽉 이 콜크 앞을 그립 위쪽을 딱 버티고 잡으면서 검지를 항상 유동성 있게 방향 회전을 위한 유동성 있게 대고 있다가 백으로 나갈 때는 백으로 들고 뒤집을 때는 백 푸시할 때 정면으로 뒤집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엄지를 펴고 포핸드, 백핸드, 푸시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엄지의 용도를 검지는 홀딩의 강약 조절을 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 엄지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엄지를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꽉 잡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열려놓고 이 검지로서 이게 홀딩을 하고 검지로서 홀딩을 하면서 꽉 잡고 있다가 백으로 갈 때는 이걸 돌려가면서 뒤로 한다 이런 얘기죠. 백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뒷면은 여기는 중펜 비슷하게 앞뒷면을 다 러버를 붙였습니다만 뒷면으로 돌았을 때는 이거를 세 손가락을 뒷면을 가볍게 받쳐주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뒷면을 받쳐주고 항상 언젠가는 유동성이 있다 뒤로 할 때는 뒤로 백푸시나 이렇게 앞면으로 돌릴 때는 이거를 조금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뒤를 중지로서 딱 받쳐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띄워서 이 방향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이 뒤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 잡아가지고 방향 전환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손가락은 가볍게 뒤를 받쳐주면서 방향 전환에 이용을 하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쉐이커 핸드는 쉐이커 핸드는 앞라바 뒷라바 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게 포핸드다 할 때는 앞면은 러버 위에 엄지를 올리지 말고 그립 위를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딱 잡고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잡고 그립만 잡게 중지 위에다가 딱 힘을 주고 잡으라 하는 얘기죠. 딱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그립을 딱 움켜쥐고 그러나 힘을 줘서 꽉 잡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립을 움켜쥐라 하는 얘기죠. 부드럽게. 여기다 너무 힘을 주면 금방 피로해지고 방향 회전도 안 되고 하니까 부드럽게 홀딩하는 식으로 잡고 있다가 요 검지로
중지를 딱 누르면서 필요할 때 힘을 주면서 이 라켓의 탄력성을 유지시켜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뒷면으로 돌아서면 이 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립을 잡았으니까 움직이는 건 이 검지밖에 없습니다. 검지만 러버 하단 위에 이런 식으로 러버 하단 위에 이렇게 받쳐주면서 여기서 방향 조절할 때는 뒤로 돌릴 때는 이렇게 뒤로 돌릴 때는 이렇게 이걸로 딱 눌러주면서 물론 엄지도 밑에 그립 잡은 부분이 돌려줍니다만 정확한 각도 조절 방향 전환은 엄지 밑에 손가락들이 그립 잡은 손가락들이 다 하고 각도를 정확하게 재주는 거는 요 검지가 하는 겁니다. 힘 조절, 각도 조절, 힘 조절은 물론 그립 잡은 손가락이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각도와 힘 조절은 이 검지가 이 뒤에 붙은 이 검지가 이렇게 있다가 조정을 해주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지 러버 하단 위에 길게 눕혀 잡고 다음 검지를 러버 상단 위에 길게 잡기도 한다. 그리고 이 쉐이크 핸들은 양면 러버니까 이 포핸들을 레드 러버로 하고 뒷면을 백핸드 칠 때의 뒷면을 블랙 러버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손가락 형태, 손의 형태, 팔목의 형태에 따라서 잡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은 기본은 이렇게 잡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라켓 그립에 잡을 때 주의점 펜홀더를 잡을 때 뒷면 손가락 3개는 넓게 펴서 뒷면 주의점은 펜홀더를 잡을 때 보통 힘을 받으라고 뒷면을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펼쳐가지고 부채처럼 펼쳐서 전면을 다 쓰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방향 조절 이렇게 할 때 이게 방향 조절이 갑자기 이렇게 돌려면 힘이 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가끔 쓸 수는 있어도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잡고서 돌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넓게 펴서 잡으면 방향 전환 조절이 힘들다. 또 뒷면 손가락 3개를 접어서 누르면 말하자면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하면은 힘을 못 받아서 세게 치던가 드라이브 걸던가 뭐 할 때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불리한 형태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그냥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만 잡고 요걸로만 칠라고 요것만 칠라고 이 방향 전환은 좀 되죠. 방향 전환인데 요런 것만 있으면 또 이게 때릴 때 좀 힘을 덜 받으니까 자, 각자 알아서 적당히 그 유동성 있게 저희가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또 그립 위쪽 엄지와 검지의 사용이 많으니
그립 위쪽 엄지와 검지의 사용이 많으니 자기 손가락에 맞게 깎아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립의 콜크 부분에 날카롭게 각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혀 가지고 손이 멍이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끌이나 또 칼로 옷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건 개인 취향에 맞게 그립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푸시는 그립 옆으로 돌려 사용하고, 백푸시는 그립 옆으로 백푸시는 그립 옆으로 돌려 사용한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홀더를 그립을 잡았을 때 백푸시용으로는 백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린다 이거죠. 이걸로 이렇게 돌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딱 뒤를 받쳐주고, 이렇게 손가락도 뒤를 딱 받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할 때는 이 뒷손가락은 손톱 등 뒤로 딱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펜홀더가 이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 이 백푸시에서 위력이 좀 쉐이크핸드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손가락 뒷면으로 이렇게 받쳐주니까 힘을 못 받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좀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백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친다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쭉 펼쳐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각도가 정확하게 나질 않아가지고 이 백에 불리한 형태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초보자들이 오면은 최근의 동향으로 봐서는 쉐이크핸드를 우선 권하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구형 펜홀더는 구형 라켓이 돼버리고 신형 라켓이 쉐이크핸드, 이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쉐이크핸드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 쉐이크핸드에서 주의할 점은 서비스 할 때 그립은 안 잡고, 서비스할 때 그립을 안 잡고 엄지와 검지만 러버 밑을 잡고 하면 회전력이 좋아진다. 보통 유명 선수들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라켓을 잡았을 때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라켓 그립 잡은 대로 그냥 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명 선수들 예를 봐서도 항시 서브 넣을 때는 요 끝을 이렇게 잡고 밑에 그립을 전혀 손을 안 대고 밑에 손가락도 이렇게 밑에 손가락도 이렇게 이 그립을 이렇게, 그리고 좀 잡게 홀딩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여기 엄지를 요 위에 잡고, 검지를 여기 잡고, 그러니까 판만 잡고 요 밑에
중지는 요 그립 위 상단 부분만 살짝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 새끼손가락하고 이거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립을 전혀 잡지 않는 형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브를 넣는다 이런 얘기죠. 서브를.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서브할 때 또 경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립을 돌려잡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브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립을 돌려잡아서 그립을 꽉 쥐고서 해야 상대의 타격력이 있어진다 하는 거죠. 계속 여기만 잡고 있으면 타격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엄지를 2번 엄지를 그립에서 벌려 잡으면 신속한 방향 조절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엄지를 그립에서 이렇게 벌려 잡아요. 이렇게 뛰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립 벌려 잡으면 이렇게 뛰고 잡으면 신속한 방향 힘 조절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모든 힘 조절을 이 검지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걸 물론 자유롭게 엄지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검지한테 방향 조절이나 뭐 힘을 거기다 의존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엄지를 평상시에는 항상 여기다가 중지 위에다가 딱 이렇게 벌써 힘을 새끼손 밑에 그립을 잡는데 도움을 주다가 필요할 때 잠시 조금씩 움직이고 항상 위에다 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을 그립을 3개 잡으면 안 되고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3개 잡으면 안 되고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잡았는데 이 새끼손가락, 세 손가락을 엄지하고 너무 그냥 꽉 잡고 있으면은 이게 이 검지로 이걸로 조절하는데 회전력이나 모든 게 둔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필요시에 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항상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상대의 볼이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 무슨 타법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라켓의 결국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라켓, 저 라켓 다 써봐야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켓판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손가락의 위치는 적절히 움직이는 것이다. 아까 기본적으로 꽉 쥐어라. 여기 손가락을 여기다 달아. 엄지손가락을 뭘 이렇게 해라. 그립을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기본 규칙을 얘기한 것은 기본 사항이고 각 라켓마다 각 손가락 사용자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각도에 따라서 손가락의 위치는 적절히 움직여라. 그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가만히 있고 힘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전을 안 할 때도 필요할 때 힘이 들어가야 될 때는 꽉 쥐고 힘이 안 들어가도 될 때는 느슨하게 하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2번 드라이브, 스핀, 커트, 드라이브, 스핀, 커트, 푸시 등의 기술에 따라 적당한 각도, 속도, 파워를 손과 몸을 통해 맞춰나가야 한다. 드라이브, 스핀, 컷, 푸시 등의 기술에 따라 적당한 각도, 속도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꽉 쥐고 사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스핀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요걸 이렇게 좀 손가락을 띄었다가 벌렸다가 검지손가락도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꽉 쥐고 할 때
이걸 꽉 쥘 때는 쥐어서 할 때가 있고 또 부드럽게 움직일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립하고 일자가 된다는데 그립하고 일자 되도록 이렇게 작업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면 이 백으로 두실 때 어떻게 할까요? 백으로. 이건 초보 때나 하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있게 저걸 필요할 때 여기다 한번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올리는 거지. 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뒤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 조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형 라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라켓을 이렇게 꺾여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딱 꺾여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방향 전환이 쉬워요. 그리고 힘을 줄 수 없다 그러는데 힘은 이 그립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다가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은 여기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 검지는 이걸로 다 힘을 다 받습니다. 여기 그립에는 가볍게 잡아요. 그립은 가볍게 잡고 이 세 손가락으로는 가볍게 잡고 받쳐주는 거지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힘을 다 주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힘을 주지 말고 이게 회전력이 있게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을 때는 또 이렇게 돌려서 잡을 때는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력이 좋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잡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대로 상대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야지 꽉 눌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방향, 속도, 각도, 파워는 모두 엄지와 검지로 방향, 속도, 파워 여기에 나오는 방향, 속도, 각도, 파워는 모두 엄지와 검지로 조절한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 엄지와 검지로 필요할 때 조절하고 어떨 때는 3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라이브, 스핀, 커트, 푸시 등의 기술에 따라서 중지나 약지도 조금씩 상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한국형 특수라켓의 장점은 꼭 검지와 엄지만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검지도 자유롭고 검지, 중지, 약지까지 이 뒷판을 가세할 수 있다 이거죠. 약지, 중지까지도 좋고 약지까지도 이렇게 펜홀더 뒷판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면은 여기는 부드럽게 잡고 이 나머지는 이 백으로 이 러버판을 휘둘러 수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라켓과 또 한국형 라켓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개인 체형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 한국형 라켓과 인연이 있게 되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 좋은 점이 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꽉꽉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상 많은 탁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때까지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실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한국형 특수 라켓을
추천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